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야기하지 못한 니오의 이제 초대형 럭셔리 세단이죠. ET7과 이제 작년 이제 정산이 끝나서 미국에서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어떤 차들이 많이 팔렸는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니오가 ET7이라는 이제 대형 럭셔리 세단을 내놨습니다. 보시면 재미난 것들이 꽤 있는데요. 당연히 저 150kW 무지막지한 저 배터리를 탑재한 게 크게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는 무려 1000km에 육박합니다. 물론 중국 기준이라서 저걸 다 믿을 순 없지만 150kWh는 절대 적은 배터리가 아니죠. 620마일은 아니더라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의 520마일과 아마 견줄 정도일 겁니다. 성능들은 굉장히 다 좋습니다. 워낙 그 전기차들이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잘 보여주는 데다가 물론 전기차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대형 세단을 100까지 가속하는데 4초 안으로 끊는다는 건 여전히 대단한 일이고,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일렉트로닉스를 쓴다든지 이제 최첨단 모든 것들이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목을 끄는 데는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거기다 이제 한술 더 떠서 이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쓰겠다고 2022년에 저 초대형 배터리는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쓰겠다고 니오가 저 테슬라를 따라한 건지 니오데이에 이 차를 공개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율주행까지 이제 다 이야기를 했죠. 굉장히 테슬라를 이제 따라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회사의 방향성은 아주 좋습니다. 이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길 참 바라겠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은 아직 꽤 시간이 남았죠. 실현 가능성은 그래서 솔직히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니오는 자체적으로 생산하진 않습니다. 이 지금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라이다를 쓰고 테슬라보다 더 화소수가 높은 더 많은 데이터량을 처리해서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다는 듯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컨셉일 뿐이고 결국 이건 역시 엔비디아의 손을 빌려야 되는데 대량으로 팔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모든 협력사를 이렇게 끼고 간다는 거는 테슬라가 괜히 수직 계열화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득이 안 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배터리는 CATL에서 공급받고 자율주행 칩 역시 엔비디아에서 공급받는다면 그 회사들한테 어느 정도 이익을 안겨줘야겠죠. 그래서 가격이 중국답지 않은, 가격이 전혀 중국스럽지 않습니다. 가격이 꽤 세죠. 70kW 밖에 안 되는데 7만 불. 지금 그냥 이게 중국에서 파는 가격인데도 이 정도 가격이면은 미국에서 전혀 승부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에 팔 생각도 없어 보이지만 지금 테슬라 모델 S는 저 가격에 100kWh를 탑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더 작고 성능도 더 떨어지는데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 파는 모델 S보다 거의 가격이 똑같죠. 그래서 아마 저 가격이 나온 것 같고, 지금 100kWh짜리들 가격들도 상당합니다. 가격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 회사라면 가격 경쟁력을 의뢰 가져가는 게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인데 전혀 싼 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취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많이 팔 생각도 없고, 그리고 2022년에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라 목표는 참 좋은데 과연 실행이 가능할까요? 여러 이미 배터리 전문 업체들도 지금 퀀텀 스케이프라든지 아니면 최근 그냥 핫한 흔히 이야기하는 애플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는 거 보면 다 2024년인데 이 회사는 지금 2022년을 얘기하고 있죠. 무려 2년이나 더 빠른 건데 그냥 좋은 목표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아직 테슬라의 경쟁 상대라고 이야기하기엔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으면은 미국에서 팔아야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테슬라한테 직접적인 타격을 주려면 본토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회사도 지금 미국 내에 출시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세단이면 왜 미국에 출시를 안 하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 시장을 보면은 올해나 내년은 미국이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작년 1분기 때 이제 맥킨지에서 만든 각각 시장별 전기차를 얼마나 팔았는지 그 볼륨 비교입니다. 판매량 비교인데 아직 다 이게 각 나라마다 작년 그게 모든 게 집계되지 않아서
그것도 나오면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번에 물론 코비드 때문에 차 판매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분기 때까지는 그런 게 나타나기 좀 전이니까 그래도 1,400만 대나 팔았거든요, 올해. 1,400만 대나 판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독일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벌써 유럽은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보십시오. 노르웨이는 인구가 적은 소국인데, 미국에 비하면요. 근데 벌써 전기차 판매량이 거의 미국의 반 좀 안 되게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각 나라들은 물론 잘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제는 성장 속도가 크게 큰 기술 혁신이 없으면은 이제는 좀 성장 속도가 더디고 미국은 시장 규모에 비하면 아직도 전기차 비중이 적습니다. 다음에 대통령으로 오실 분이 뭐 계속 전기차를 좀 더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좀 지켜볼 문제긴 하는데 전기차가 그와 별개로 정치적인 것과 별개로 전기차가 큰 대세라고 하면 지금 전기차가 차지하는 그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적습니다. 다른 데는 이미 상대적으로 좀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과도기에는 미국 시장이 이끌어갈 확률이 높은데 지금 어떤 브랜드들도 저런 좋은 차를 내놓으면서 미국 시장에 출시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 합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10번째로 많이 판 차가 토요타 타코마 트럭입니다. 23만 8천 대를 팔았고요. 9위는 GMC 시에라입니다. GM의 계열사로 트럭이나 SUV 위주로 팔죠. 25만 3천 대입니다. 벌써 조짐이 예상이 오시죠? 미국은 트럭의 나라입니다. 8위는 드디어 세단이 나왔네요. 혼다 시빅이 나왔습니다. 26만 1천 대입니다. 7등은 쉐비의 에퀴너스고 이게 SUV죠. 27만 대. 6위는 토요타 캠리가 차지했습니다. 거의 30만 대 가까이. 근데 다들 지금 파는 양들이 다 지금 코비드를 맞아서 조금씩은 다 다운되었습니다. 5위는 혼다 CRV입니다. SUV 인기를 실감하게 하죠. 여기서부터 세단이 없습니다. 4위는 토요타 RAV4고요. 43만 대나 팔았네요. 그리고 코비드 영향을 직격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9%밖에 안 내려간 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노우 3위는 부동의 3위죠. 램 픽업입니다. 56만 3천 대. 2위는 쉐비 실버라도입니다. 얘도 부동의 2위죠. 1위는 아이고 지겹습니다. 포드 F 시리즈입니다. 이 와중에 물론 12.2%나 다운됐지만 거의 80만 대 가까이 팔았습니다. 이제 감이 오시나요? 미국은 트럭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본토 시장을 공략하려면 트럭이 꼭 필수고 당연히 전기차에 있어서도 전기 트럭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브랜드들 중에서 전기 트럭을 만들겠다는 스타트업은 있지만 메인 브랜드들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건 아마 GM의 험머 EV라든지 몇몇 브랜드가 있지만 포드도 뭐 F150을 전기 브랜드로 나온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렇게 잘 파는데 내놓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한테 더 기대가 가게 되고요. 아직까지 이런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아마 향후 1, 2년 동안은 미국이 좀 그래도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고 지금 경쟁사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미래를 그래서 밝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향후 1, 2년 동안은. 왜냐하면 미국이 좀 커져야 되는데 미국 내에선 테슬라 말고는 없거든요. 그나마 한때 그래도 테슬라를 뭐 경쟁하겠다던 쉐비 볼트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분기 6,000대를 간 넘긴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약 한 2만 대 조금 넘게 팔았습니다. 테슬라에 비하면 좀 초라하죠. 테슬라가 거의 50만 대를 팔았고 테슬라는 그중 아마 한 절반 정도를 미국에 팔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미국 테슬라가 각 지역별 판매량을 디테일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25만 대 중에서는 대략 10만 대 이상은 당연히 모델 3겠죠. 모델 Y랑 모델 3를 합쳐서 25만 대일 테니까요. 미국에서. 아마 쉐비 볼트가 2등일 확률이 높은데 이 테슬라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올해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미국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테슬라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이 앞으로 이끌어갈 확률이 좀 있고
저렇게 니오가 좋은 차를 내놨지만 저건 많이 팔려고 내놓은 차 같진 않다라는 점. 너무 그 목표한 바가 너무 공격적이라서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게 보이지 않고, 실현된다 할지라도 가격이 역시 비싼 걸 봐서 많이 팔 생각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갈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당연히 주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트럭이 난무하는 시장에서 그래도 사이버 트럭이라는 구체적 플랜과 아주 멋진 모델을 지금 로드맵에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테슬라의 미래가 여전히 향후 1, 2년 동안 매우 밝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